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수 학습 자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 했니? 다 했어요 라는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 첫 번째, 다 했니? 다 했어요를 소개하고요. 두 번째, 다 했니? 다 했어요의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직접 실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다 했니? 다 했어요를 사용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다 했니? 다 했어요는 현직 초등교사가 만든 학급, 학생, 학습을 관리하는 툴입니다. 알림장, 체크리스트, 수업을 관리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개별 피드백을 등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학급 관리용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했니? 다 했어요는 앱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핸드폰 또는 태블릿 PC에 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로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 활용 수업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 좋은 것은 학생들은 따로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 가입시키는 것도 하나의 일이잖아요. 다 했니? 다 했어요는 그 부분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간편한 학습, 학생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알림장, 과제 등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과제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기능이 좋습니다. 학생의 과제에 대한 피드백 및 쿠키를 통한 보상 제도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업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다 했니? 다 했어요 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다 했니는 교사용입니다. 교사가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아쉬울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게 어플이 없습니다. 웹으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창에 다 했니를 찍으면 다 했니? 웹이 나옵니다. 검색 결과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하는 창이 나옵니다. 카카오톡 또는 구글 계정 또는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하는 화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다 했어요의 의미는 이제 아시겠죠? 학생이 활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선생님의 다 했니?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죠. 어플을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 설치하면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웹의 검색창에 다 했어요를 찍어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교사에게 받은 가입 코드만 있으면 됩니다. 화면처럼 9자리에 무엇인가 쓸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이것이 코드를 입력하는 칸입니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직접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엣지 등 인터넷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에서 검색창을 열어보겠습니다. 검색창에서 다 했니를 찍어볼게요. 맨 위에 뜨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면 지금처럼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정말 편하게 되어 있으니 가입을 직접 해보셔도 좋고요. 카카오톡이나 구글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접속하면 이렇게 학급을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학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 저장 용량이 오른쪽 위 화면에 보이시죠? 용량이 되는 한 만들 수 있는 학급의 개수는 제한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플러스 기호를 눌러보겠습니다. 담임교사라면 우리 학급을, 교과 선생님은 교과를 학급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등의 경우 수업하는 학급이 여러 학급일 수 있잖아요. 그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학 1학년 1반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지금 만들어진 것이 보이시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아무 학생도 없네요. 그럼 학생을 등록해야겠지요? 지금 화면처럼 학생별 보기가 활성화되면 학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학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필수로 써야 하고요. 학생 번호와 휴대폰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이 등록된 것도 확인했죠? 그런데
이렇게 한 명씩 등록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학생 관리를 눌러주세요. 방금 등록한 학생이 보이네요. 잘못 입력한 학생이 있다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학생 삭제를 눌러서 지금 입력한 학생을 클릭하고 요 기호, 여기가 삭제인데요. 삭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한 번에 등록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편집을 클릭합니다. 엑셀 양식을 안내가 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것이 한 번에 등록하는 양식입니다. 번호, 이름, 연락처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이 양식에 맞고 학생들이 정확하게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엑셀에다가 맨 윗 첫 번째 행에 번호, 이름,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번호와 학생 이름, 그 다음에 연락처를 입력하는데 번호와 연락처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걸로 업로드를 해볼게요. 일괄 업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아까 보셨던 엑셀 파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입력된 학생들과 동일하게 입력된 걸 확인하셨죠? 잘 입력된 걸 보시고 저장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다면 5명 들어간 거 확인하셨죠? 이제 첫 번째로 학생들에게 알림장을 보내볼까요? 알림장은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알림을 주는 것입니다.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새로운 알림장이 화면처럼 나옵니다. 내용을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알림장을 다 적어봤어요. 이 내용은 누구에게 보내야 할까요? 바로 이 학급에 들어있는 5명의 학생 모두에게 보내야 되겠죠? 여기 밑에 수신 학생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가가가 학생이 안 온다라고 하면 이 학생을 클릭해서 수신 학생 목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4학생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알림장 전송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방을 가입한 학생들에게 이 알림장의 내용이 뜹니다. 내용을 확인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의 반응이 피드백 되는 것이죠. 교사 입장에서는 확인한 학생과 확인 안 한 학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낸 메시지에 마마마 학생은 확인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학생은 확인했다라고 피드백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확인을 안 했으니 이 학생들에게 다시 푸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명에게 보내진 것이 확인되시죠? 그리고 알림장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 알림장을 숨긴 알림장으로 보내고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삭제할 수도 있고 다시 숨기지 않은 복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알림장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줘볼까요? 플러스 기호가 이제 익숙해지시죠? 플러스를 누르면 과제를 쓸 수 있습니다. 제목을 쓰시고요. 반복 과제를 설정할 수도 있네요. 과제 중에 매주 1회 받는다던가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한 번만 등록하시면 계속 과제를 부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횟수 또는 날짜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번만 내면 된다라고 하면 횟수형을 클릭하면 되겠죠. 만약 매주 같은 요일에 받겠다고 하시면 날짜형으로 선택하신 후 제출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과제에 대한 설명을 써야겠지요. 다 작성하고 여기에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학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5명의 학생이 다 선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뭐 나나나 학생은 뺀다,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을 누르면 과제가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학생들은 이 과제에 글을 쓰도록 할 수도 있으며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사진 또는 영상,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양식의 제출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학생들 중 제출을 계속 안 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푸시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에게 푸시 알람이 보내집니다. 하지만 간혹 학생이 처음에 푸시를 안 받겠다고 설정했으면 안 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학생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화면은 아까와 다르게 반복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낸 것으로 하기라고 하면 학생들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피드백의 기능이 강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학생이 피드백한 것 또는 교사가 피드백을 하는 것이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잘했어요 쓰고 쿠키라고 하는 것은 쿠키의 개수로 학생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성적은 실제 이 학습지 결과에 대한 점수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 기능도 있습니다. 제출을 엉망으로 했을 경우 반려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반려 사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학생은 반려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학생은 반려 사유를 보고 다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한 번에 검사를 누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일괄 검사를 누르시면 학생들이 다 낸 것으로 제출할 수 있고 성적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칭찬 한마디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된 것은 쿠키 하나씩 받은 보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한 번에 자료를 받으면 보관이나 편집도 용이하겠죠. 여기 체크리스트가 보이죠? 이것은 교사용입니다. 학생들은 볼 수 없습니다. 교사들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이든 분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을 클릭하면 상세 기록, 간단 메모, 일반 체크 등의 기능을 통해 교실 내에서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상황에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세 기록, 간단 메모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냥 체크만도 가능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실습을 해봤는데요.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시죠? 우선 어플을 설치해야겠지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핸드폰에서 다 했어요를 찍고 설치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설치해서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화면이 지금과 같습니다. 코드 9자리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코드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아까 학생들을 입력한 학생 관리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학생 입장에서 보셨던 9개의 코드가 이거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수업 시간에 이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각자 자기의 코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학생 코드 다운로드를 누르면 엑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공유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해야 할까요? 네, 해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접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이 먼저 들어와 있으면 어쩌죠?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곤란하니까 학생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의 코드를 이렇게 입력하고 학생이 입장을 누르면 이렇게 가입한 학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화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학생이 여러 개의 이름을 도용한 거죠. 이런 경우는 선생님께서 못하도록 지도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코드 누르는 창이 다시 나옵니다. 거기서 코드를 다른 친구 것을 입력한 거예요. 이런 일은 주의를 줘야겠죠.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 하나의 학급만 부여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아리나 수학 수업, 영어 수업 등 과목에 따라서도 학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플러스를 누르고 그때마다 부여받은 학급의 코드를 누르고 들어가면 지금 오른쪽의 화면처럼 여러 개가 뜨지만 학급은 다르고 이름은 다 한 학생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학생 입장에서 알림장이 뜬 것입니다. 선생님이 알림장을 보내면 이렇게 알림장 날짜가 뜹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화면과 같이 알림장 내용이 나와요. 맨 아래 네, 확인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걸 클릭하면 그 학생은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제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과제를 학생이 받은 상황입니다. 회색은 제출일이 아닌 거고요. 노란색은 제출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선생님이 주신 과제가 보이네요. 제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도 가능하고 카메라로 바로 촬영도 되고 사진, 영상, 파일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모든 내용 작성이 끝나면 다 했어요를 클릭하면 제출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반려된 과제입니다. 다시 하기를 누르면 앞에서 보신 화면으로 돌아가서 처음 제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제에 대해 선생님이 제출을 완료해 주시면 회색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그런데 쿠키 하나 보이시나요? 선생님이 피드백으로 쿠키 하나 주셨네요. 쿠키 확인하기로 들어가면 쿠키가 쌓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쿠키로 무엇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칭찬이고 학생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선생님께서 누적된 쿠키 양에 따라 선물을 주실 수도 있겠죠. 지금 화면은 리포트로 누적을 많이 하신 선생님의 화면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 누적된 양이 많이 없어 사용하신 선생님의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학생들 결과가 한눈에 보여서 편한 부분이 있으시겠죠? 오늘 다 했니? 다 했어요를 같이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학급 관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 팁을 드릴게요. 저는 학급 관리에서 알림장 기능이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일일이 확인했는지 체크하는 것도 일인데 이것은 학생이 클릭만 하면 되니까 바로 전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은 과제 반복형입니다. 같은 과제를 계속 주지 않아도 학생은 때가 되면 과제를 받고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등의 경우는 학생 과제의 피드백이 결국 생기부 작성과 연결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하게 하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이고요. 화면 구성이 아주 심플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좋은 방안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